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손 올리는 남편의 편을 들던 시모의 싸대기를 때리고 이혼한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혼녀가 되겠네요. 과격한 성질을 가진 남편,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란 말 진리인가 봅니다. 이혼녀 타이틀을 가지고 살더라도 남편 놈 버리기로 했습니다. 2주 전 주말에 남편 짐 시어머니 댁으로 붙여버렸습니다. 제가 혼자 살던 집에 결혼하면서 남편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도 6개월 남짓이라 재산 분할 이딴 것도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 위자료 같은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요. 화가 나면 말다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고집대로 되지 않는다고 손이 올라오는 못된 버릇을 가진 남자와는 못 살겠더라고요. 문제는 남편만이 아닙니다. 그 성질 알면서 왜 건드리냐는 시어머니도 문제였죠. 너는 때리면 맞고 입 닫고 고생은 혼자 다 하라는 식의 사람들과 누가 어울리며 살 수 있을까요? 다른 문제도 많았지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되뇌이는 것이 귀찮고 고통스럽습니다. 시어머니도 매맞는 아내로 사셨다 들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그런 모습이 너무 두렵고 싫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같은 짓을 하더군요. 6개월 결혼 생활 기간 동안 남편이 저에게 손을 올리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눈이 돌아간 채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놓고는 자기 행동에 자기가 놀라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까지는 모르겠지만 화가 나면 본인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을 해도 꼭 자기의 말이 옳은 것으로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제가 옳은 경우에도 둘 다 틀리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의 말을 제가 수긍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면 수긍할 때까지 저를 닥달하거나 저를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거나 했습니다. 저희 남동생이 와서 남편을 가만 안 두겠다고 멱살을 잡았을 때는 떨고 있더군요. 이런 모습 때문에 분노조절 장애는 아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남동생이 한번 그런 이유로 한동안은 조심하는 것 같더니 다시 제자리. 계속 살면 남편의 행동은 더 과격해졌겠죠. 아마 제가 큰 사건의 피해자로 나왔을지도. 암튼 시어머니는 늘 제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화가 난 것을 알면 입 닫고 무조건 알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라더군요. 그럼 시어머니는 그렇게 했는데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맞고 사셨던 건지 참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젠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그만 살자고 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더니 씩씩대면서 나가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전화해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하는데 절대 못 믿겠다고 이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짐 빼가고 이혼해달라 했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계속 시간 끌면 소송으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당장 이혼하라고 남편에게 전화로 계속 얘기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걱정된다고 하시며 남동생을 저희 집에 보내셨습니다. 출근할 때 남동생과 함께 집에서 나오고 퇴근할 때는 남동생이 퇴근이 저보다 빨라서 집에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2주 전 주말에 남편 짐과 물건 모두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짐을 받자마자 전화 왔더라고요. 제가 또 문제라고 하면서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이러냐 하는데 정신 이상한 놈과는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문제래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와서 저를 때릴 듯한 손짓을 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남동생이 방에서 나와서 보고 있는데 저에게 얼른 남편에게 사과하고 들어오라 말하랍니다. 나를 때리는 남편과 어떻게 사냐고 했더니 제가 또 잘못이라는 말, 남편 성질 건드리지 말고 살면 된다길래 어머님은 그렇게 사셔서 아버님한테 그렇게 처맞고 사셨냐 했더니 제 따귀를 때리더군요. 일은 다 돼가는 할머니 손 참 맵더군요. 저도 바로 시어머니 따귀 때렸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제가 시어머니 머리채 잡고 3대 정도 때린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 머리채 잡아 끌어다가 현관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사람 성질을 왜 건드리냐고요? 내가 화난 것을 알면 입 닫고 성질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성질 건드렸으니 어머니는 저한테 처맞은 것이라고요.
남동생이 저와 시어머니 무슨 일 날 것 같아서 휴대폰으로 녹음 기능을 켜놓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부터 전화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마음대로 하라 했죠. 남편 놈 전화해서 저와 남동생이 시어머니를 함께 밀치고 때렸다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거짓말 하더냐고. 시어머니가 나를 먼저 때렸고 그래서 나도 손이 올라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네만 손 올릴 줄 아냐고 나도 할 줄 안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 온다더니 집으로 왔더군요. 남동생이 인생 그만 살고 싶어서 왔냐고 했더니 누나와 얘기하러 왔다는 개소리 하길래 내가 너 같은 놈과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 나가서 이혼 준비나 하고 있으라 했습니다. 남동생은 남편에게 지금은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 나한테 두들겨 맞아도 신고도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뒷걸음질을 치면서 그게 아니라 누나와 얘기하러 온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비굴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힘없는 여자니까 저한테나 과격한 행동했나 봐요. 시어머니가 만약 고소하면 남동생이 녹음해 놓은 것으로 맞고소할 것이고 이혼 안 한다고 버티면 소송으로 간다고 했어요. 남동생이 지금 바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처맞고 쫓겨날 것인지 결정하라고 했더니 남편 놈 말없이 나가더군요. 저희 집에서 남동생 회사가 좀 멀어서 지금은 살던 집 비번 바꿔놓고 친정에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계속 잘못했다고 문자와 톡으로 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식으로 보내서 소송 이혼을 하게 되면 제가 많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른 뺨을 때린 것은 잘못이기는 하지만 며느리를 짓밟으려 하고 뜻대로 안 되니까 손이 올라오는 어른은 며느리한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주일만 더 있다가 계속 남편이 시간 끌면 소송으로 갈 생각입니다. 누굴 탓하겠어요? 사람 보는 눈 없는 저를 탓해야죠. 저는 이제 이혼녀가 되나 봅니다. 제 판단이 잘못된 판단은 아니겠죠? 네, 잘 판단하셨습니다. 쓰니님 잘못하신 것 하나 없고요. 소송으로 가면 좀 길어지기는 하겠지만 어쩔 수 없죠. 쓰니님 앞날에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으려고 액땜을 하는가 봅니다. 이번 사연은 못된 신우가 이혼한다길래 시어머니 앞에서 심해부 편을 들며 한참 사이다를 날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8년차 워킹맘입니다. 얼마 전에 이기적인 시댁 식구들 앞에서 사이다 발언으로 신나면서도 씁쓸하기도 한 아줌마예요. 배려라는 것도 모르고 기본 예의란 것도 모르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말끝마다 사이다 발언을 해주었네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나 신우보다는 조금 낫기는 합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신우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지적하시는 시어머니, 자기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며 시부모에게 잘하라고 난리치던 신우 때문에 참다 못해 2년 넘게 연 끊고 지낸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에게 막말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편은 신혼 때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본인이 나서서 시댁과 연을 끊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항상 제 편만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 시댁에 가져다 드릴 것이 있어서 갔는데 신우가 와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와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또 남편과 싸우고 친정에 왔겠거니 했어요. 심해분의 집은 어느 정도 사는 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우는 자기 시댁이 엄청 부자라고 했는데 신우가 워낙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 다 믿지는 못하겠지만 중산층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심해분은 사람도 좋고 처가에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우가 이혼 어쩌고 하면서 시어머니와 얘기를 하길래 저도 궁금해지더군요. 시어머니와 신우 얘기에 끼어들어 같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심해분은 결혼하기 전에 신우에게 본인 부모님은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자유로운 분들이라서 본가에 자주 찾아뵐 것까지는 없고 가끔 연락이나 드리면 좋겠다고 했대요. 신우는 자기가 자기 부모에게도 연락 잘 못하는 성격인데 무슨 그런 것을 강요하냐면서 효도는 셀프라고 했답니다. 그것 외에도 둘의 결혼관이 많이 달라서 다투는 일이 자주 생겼고 심해부는 다른 것은 몰라도 가족의 화목만큼은 중요하다면서 신우 보고 헤어지자고 했대요. 그런데 신우가 심해부에게 다 맞춰주겠다고 해서
다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 초기에 신우와 심해부는 서로의 집에 자주 왕래하며 심해부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대요. 심해부는 저희 시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드렸고 가끔 외식도 시켜주고 그랬어요. 저희도 같이 식사를 한 적이 꽤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식사를 할 때는 저희와 거의 번갈아 가면서 식대를 계산했지만 시부모님만 모시고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돈도 적게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사위를 봤으면 저희 시부모님은 사위 잘 봤다고 좋아하시고 사위에게 덕분에 잘 먹었다는 말씀 정도는 하셔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당연히 누릴 것을 누리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렇게 처가에 자라면서도 심해부는 신우에게 무슨 날 빼고는 본가에 가자고 한 적도 거의 없었대요. 자기 부모님에게 신우가 안부 전화나 가끔 해주기를 원했는데 신우는 그게 너무 싫어서 초반에만 좀 하고 거의 안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신우는 내가 엄마 아빠한테도 전화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시부모님한테 어떻게 전화를 해? 이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그럼 고모부가 아가씨한테 속은 거네요? 라고 했어요. 신우가 그게 무슨 소리냐 하길래 결혼 전에 약속한 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아가씨는 사기 결혼을 한 거란 뜻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우는 그래도 시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강요하는 것이 말이 되냐더군요. 신우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신우도 똑같다며 그렇게 신우이 짓을 하고 싶냐고 하더라고요. 심해부 부모님이 요즘 여행을 못 가셔서 답답해 하시다가 백화점을 다녀오셨다고 해요. 백화점에 가셔서 며느리 생각이 나서 샀다고 선물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좀 고가의 물건이었는데 심해부의 부모님은 당신들의 사위에게도 비슷한 가격대의 선물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일이 터진 것이었죠. 어느 날 퇴근해서 들어온 심해부가 신우에게 선물을 받았으면 전화 한 통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신우 하는 말이 정말 웃겼어요. 자기만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자기한테만 그러냐고. 제가 어이없어서 선물을 받았으면 감사 전화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도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더니 그 얘기가 나온 배경이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 배경이란 게 뭐냐면 심해부가 여동생 전화를 받고 자기에게 뭐라고 한 것이라 기분이 나쁘답니다. 심해부는 신우가 감사 전화를 안 드린 것을 모르고 있었대요. 그런데 심해부의 여동생이 심해부에게 새언니 너무한 것 아니냐고 전화로 뭐라 했다고 합니다. 자기 부모님이 선물을 보냈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 없냐고 해서 그 사실을 심해부가 알게 되고 신우에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신우는 그걸 자기 오빠한테 왜 얘기를 해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냐고 시짜짓을 하는 자기 신우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데 자기를 가만 내버려 두질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인간인가 했네요. 욕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제가 신우에게 심해부 여동생이 딸로서 그런 말 정도도 못하냐 했더니 그게 시짜짓인데 요즘 누가 그런 짓을 하냐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예전에 아가씨가 나한테 안부 전화 안 한다고 맨날 뭐라 했던 것은 뭐냐고 했죠. 그 신우의 동공이 풀린 듯한 눈동자. 자기가 불리하고 할 말 없으면 나타나는 신우 특유의 표정이에요. 모면할 수 없는 위기다 이거죠. 신우는 심해부에게 결혼 초에 그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냐고 솔직히 말해서 자기는 효도는 셀프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합니다. 자기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심해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결혼 전과 약속이 다르지 않냐고 했대요. 신우는 약속은 깨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임신도 해야 하니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지는 전화 자주 했냐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전화도 자주 하고 자주 와서 밥도 같이 먹고 그러더니 요즘은 연락도 거의 안 한다고 지도 그렇게 했으면서 마누라만 잡는 게 말이 되냐고 하는데 신우는 또 맞아 맞아 하더니 그래서 자기도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대요. 자기 부모님도 서운해 하신다고요. 그 말에 심해부가 신우에게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너 같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애가 뭐가 되겠냐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했대요. 신우도 화가 나서 그러자고 하고 자기 친정으로 와버린 것이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와 신우한테 말했어요. 아가씨가 본인 시부모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않는데 심해부가 어머님한테 연락하고 찾아오기를 바라셨냐고요. 시부모님이 선물을 사줘도 와이프가 전화 한 통 안 하는데 처가에 전화하고 싶겠냐고 했죠.
그래놓고는 임신 핑계 대면서 집에 눌러 앉겠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 전화 자주 하라는 와이프에게 당연히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신우가 심해부에게 맞추겠다고 매달려서 결혼을 한 것이면서 결혼하고 그렇게 약속을 어기면서 당당한 사람이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남자도 그런 정신 나간 여자와는 못 산다고 했어요. 만약 내가 아가씨 신우였다면 오빠에게 새언니 쓰레기 같은 년이니까 당장 이혼하라고 했을 것이라 했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못하는 말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요즘 심해부 부모님 같은 시부모가 어디 있다고 불만을 가지냐고 선물 받고 감사 전화를 못할 정도로 그 선물이 부담스러운 것이라면 그 선물 돌려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딸이 이렇게 덜 떨어진 짓을 하면 혼을 내야 정상인데 어머님은 편을 들고 계시니 결국 어머님이 딸을 잘못 가르쳐서 이혼시키는 것이 된다고 했네요. 시어머니는 그런 소리 할 거면 가라고 하시길래 안 그래도 여기 있다가는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얼른 가야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정신병 걸리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본인 입으로 본인 잘못을 말하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남 원망만 할 수가 있는지 시어머니와 신우가 정말 인간인가 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를 할 수도 없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많이 이기적인 사람들인 줄만 알았지 이 정도로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은 몰랐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나 신우를 대할 때 엄청 무시하듯 대하는데 남편에게는 꼼짝 못하더라고요. 남편이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저는 그런 식으로 사람 무시하며 대하기 싫거든요. 될 수 있으면 마주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댁에 갔을 때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와 신우를 무시하며 막말을 하고 해서 시원하기는 했지만 계속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것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저도 막말을 좀 해야겠지만요. 될 수 있으면 시댁을 멀리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만나게 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말을 섞지 않으려고요. 참, 세상 살기 어렵네요. 정말 어렵네요. 이렇게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못된 사람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쓰니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사연은 생명이 위험해도 둘째를 낳아 대를 이으라던 신우에게 똑같이 말해주었더니 시댁이 뒤집어졌다는 사연인데요. 인과응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살짜리 딸을 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시댁에 둘째 이 말 때문에 많이 괴로웠어요. 시어머니의 둘째 타령도 괴로웠지만 신우도 한몫하더라고요. 저에게 대를 이어야 한다는 신우의 말, 둘째를 낳으려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데 몇 년 안 돼서 신우에게 똑같은 일이 생길 줄은 몰랐겠죠. 시어머니 앞에서 시어머니와 신우가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신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 시어머니는 저희 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왕래를 한 내가 바보였겠죠. 남편이 다시는 여기 안 온다고 말하고 저를 데리고 나와서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못되게 군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마음속 응어리는 많이 풀렸어요. 딸이 돌이 되도록 잘 키워놓았더니 왜 이리 시댁에서 둘째 타령을 하는지 정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리 딸이 스스로 밥을 먹을 때까지 둘째 생각도 없었지만 둘째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다낭성이 있어서 딸을 힘들게 낳았습니다. 힘들었던 과정을 되뇌이고 싶지 않네요. 인공수정 3번, 시험관 1번 끝에 어렵게 낳은 아이입니다. 출산 후에 제가 피를 많이 흘려서인지 출혈이 멎지 않으면 자궁을 드러낼 수도 있다며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지만 다행스럽게 지혈이 되어 자궁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이런 상황인데 시댁에서는 계속 둘째를 바라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부모 사후에 기댈 수 있는 형제자매가 아이에게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출산 직후에는 산모 건강이 우선이라 하시더니 아이가 돌 조금 안 되었을 때 아들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슬쩍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처음에는 슬쩍 말을 꺼내시는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둘째를 낳으라고 강요를 하셨습니다. 그때 신우는 미혼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둘째 타령을 열심히도 거들었습니다. 신우가 미혼이라 경험이 없어서 그랬다고 이해하기에는 말이 너무 심했어요.
제가 한 번은 시부모님이 하도 둘째 타령을 하시길래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얘기했거든요. 첫째 낳고 의사 선생님이 둘째 낳으려다 산모님 생명도 위험할 수 있으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신우는 의사는 극단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겁나서 애 안 낳으면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하는데 아무리 모르고 하는 소리지만 너무 화가 나더군요. 시어머니에게 내가 친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둘째 타령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신우의 친자매라면 신우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 너무 화가 나고 서운했습니다. 남편이 4대 독자예요. 남편 앞에서 둘째 얘기를 하면 남편이 난리를 치니까 남편 앞에서는 말 안 하고 저에게만 계속 압박을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4대 독자가 어쩌고 하는 소리는 안 하셨습니다. 신우가 어느 날 자기 오빠가 4대 독자인데 제가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대는 이어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아이 돌진하고 나서 남편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신우가 둘째 타령하면서 저에게 한 얘기들 전부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이 광분을 해서 시댁에 바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그랬대요. 둘째를 낳으려면 며느리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 그러실 수가 있냐고요. 살아남는다 해도 그 후유증이 어떨지 모르는데 둘째 가지라는 소리가 나오시냐고요. 그리고 둘째를 가지면 아들이라 확신할 수는 있냐고요. 남편이 난리를 치고 돌아와서 다시는 시댁에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신우 성격상 남편이 난리를 쳤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화가 나서 찾아갔어도 시댁 식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으면 남편이 영 끊자고 하지 않았겠죠. 내가 몸이 약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남편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댁과 다시 왕래를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은 신우의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시댁에 화가 났던 마음도 몇 년 지나니 좀 가라앉기도 했고 남매 간의 결혼식에 얼굴은 비춰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시댁을 가게 된 것이었어요. 몇 년 만에 손녀 얼굴을 보니 시부모님은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아이도 말로만 듣던 할머니 할아버지를 뵙게 돼서 좋아했고요. 저희 아이는 꼭 어디를 갈 때 할아버지 손을 잡고 가겠다고 했어요. 손녀가 할아버지랑만 가겠다고 하니 아버님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너무 좋으셔서 저희 오기만 기다리고 계셨어요. 신우가 갑작스럽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된 이유는 혼전 임신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혼기 놓치고 평생 혼자 살까봐 시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혼전 임신도 시댁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급하게 상견례를 하고 날짜를 잡고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어리기도 하고 신우에게 서운한 마음도 남아 있어서 신우 결혼 준비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시댁에 가보니 시댁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신우에게 의사가 아이를 지울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신우가 어지럽고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렸다고 해요. 그리고 골반에 통증이 있어서 산부인과에 가봤더니 의사가 아이를 낳으려면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수술 날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어떻게 되던 말던 둘째를 가지라고 압박하더니 신우는 의사의 경고에 바로 수술을 한다는 얘기에 울컥했습니다. 신우 시댁에서는 알고 계시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제가 바로 말했어요. 신우 나이도 있고 이번에 수술을 하면 다시 아이가 생긴다는 확신도 없으니 다른 산부인과에도 가보고 해서 낳으라고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신우는 자기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데 그런 말이 나오냐고 표독스럽게 말하는데 아가씨가 몸매 관리한다고 잘 먹지도 않고 술 먹으러 다니느라 생활도 불규칙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했죠. 이번에 아이 못 낳으면 앞으로 아이 낳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아가씨 시댁에서 좋아할 것 같냐고 했어요. 아이 때문에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결혼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니 파혼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앞두고 있는 애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면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원래 시댁이란 게 그런 거 아니냐고. 내가 생명이 위험하다는데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둘째 낳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냐고. 아가씨 시댁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속상하다고 막 울더라고요. 저는 신우에게 몸 관리 못한 것이 아가씨 잘못인데 울긴 왜 우냐고 했어요. 아이 지우고 결혼하면 시댁에서 아가씨 싫어할 것이니
아이는 될 수 있으면 낳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그러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목숨 걸고 아이를 낳으라고 했으면 딸한테도 똑같이 해야지. 아가씨와 수술 날짜를 잡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는 행동이냐고 했습니다. 신우 울음소리가 더 커지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저 데리고 가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땡땡 엄마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가라는 거냐며 신우에게 아이는 꼭 낳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자고 하더니 시어머니에게 우리 다시는 여기 안 온다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와이프인 저한테 미안해서 절대 여기 못 온다고 하더니 신우에게 순산하고 결혼식 잘 하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내가 생명이 위험해도 자기 집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던 신우가 자기에게 그런 상황이 닥칠 줄은 몰랐겠죠. 저는 둘째 타령을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닌데 자기는 한마디 들었다고 울고불고 하는 것이 가증스럽기만 합니다. 정말 다시는 시댁에 안 가려고요. 신우 결혼한다는 소식에 제가 먼저 남편에게 다시 왕래를 하자고 한 것이었는데 괜히 그랬나 봐요. 며칠 지나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응어리가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시어머니와 신우가 서운한 말 했던 거 떠오르면 혼잣말로 욕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이젠 시댁은 잊고 살려고요. 지금까지 쓰니님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말씀대로 시댁은 잊고 새 식구 단란하게 사는 것에만 집중하시면 되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사연은 받은 재산 털어먹고 남은 시어머니 재산 욕심에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던 아주버님들에게 페류나라 욕하며 내쫓아버렸다는 효부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몇 달 전 시어머니께서 체한 것 같은데 숨이 차고 숨쉬기가 힘들다는 연락에 새벽에 내려가 모시고 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하셨어요. 다른 검사도 해보자 해서 초음파와 경동맥 검사까지 다 해봤더니 심근경색 진단받았습니다. 심장이 많이 상했다고 대학병원으로 가서 수술 받으셔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삼남 일녀 중 막내 며느리입니다. 항상 막내만 찾으셔서 작은 일에도 시골 쫓아 내려가서 굳은 일 다 했습니다. 평일 휴일 가리지 않고 찾아갔어요. 신랑이 그만큼 친정에 잘하는 사람이고 저와 아이들에게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효심이 깊은 남편 덕에 덩달아 저도 고생을 하지만 그런 거 저는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내 부모에게도 잘할 것이라 생각했고 신랑은 항상 제 기대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술 얘기를 듣고 남편 형제들에게 알렸더니 큰아주버님은 와서 노인네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더군요. 자기 엄마를 노인네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요양원에 보내자는 말에 저도 모르게 아주버님을 노려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희 시어머니는 심근경색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폐렴이 호전되었다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신다고 하시며 언제 퇴원하냐고 자꾸 물으셨어요. 시골에서 자유롭게 사시던 분이 답답하셨겠죠. 시어머니 앞에서 둘째 아주버님이 요양원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는 펄쩍 뛰시면서 내가 사지 멀쩡한데 자식들이 버리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돈으로 차라리 어머님 댁에 간병인을 보내드리자 했더니 저보고 빠지라 하더군요. 신랑은 순하기만 해서 형들의 말에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신랑 형제들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자기들 엄마 요양원에 보내고 시골집과 하나 남은 땅 팔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버님들은 자기들 받은 유산 전부 팔아먹었어요. 큰아주버님은 결혼하기 전에 땅도 증여받은 것이 있었고 결혼하면서 시부모님이 집도 해주셨습니다. 땅과 집 전부 팔아먹고 지금은 다세대 전세 살아요. 둘째 아주버님도 결혼하면서 집 받았는데 지금은 큰아주버님과 마찬가지로 다세대 전세 삽니다. 시어머니 댁에 간병인을 보내드리자는 저보고 빠지라는 것은 기어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말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야 시골집 빈집이 되고 땅과 집 팔아서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계산이 뻔했습니다. 큰아주버님은 얼마 전 장사를 접었는데 장사하다 진 빚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두 내외가 일을 하고는 있지만 빚은 언제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자식들 결혼할 나이도 되어가니 쉽게 돈을 얻고 싶었겠죠. 그 방법이라는 것이 자기 엄마 집과 땅을 빼앗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자기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내자는 폐륜적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시골집 남은 땅은 시어머니께서 저희 거라고 형제들 앞에서 늘 말씀하셨어요. 제가 시어머니 시골서 사시던 분이시라서 요양원 가면 답답해서 얼마 못 가실 수도 있다고 했더니 아주버님들은 그럼 당장 모실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심장 시술 받으시고 집으로 오는 요양보호사 드리면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시니 국가에서 보조금도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사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아주버님들은 막무가내로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우기더군요. 그럼 내가 모시겠다고 했더니 아주버님들은 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그 어떤 자식도 모시지 못한다고 하며 또 요양원 얘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너희 페류나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지만 어머니 요양원으로 보내 거기서 돌아가시던 말던 상관 안 하고 그저 어머니 재산이 욕심이 나서 수작 부리는 것을 누가 모르겠냐고 말했어요. 나는 며느리라고 빠지라 하는데 내 말대로 하면 욕심이 안 채워질 것 같아서 그러냐 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모실 것이라고 했어요. 아주버님들은 저에게 재수 씨야말로 재산이 탐나서 이러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어머니가 항상 남은 재산은 막내 몫이라고 말했고 내가 시어머니 모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 거가 될 건데 내가 욕심을 왜 부리냐고 했죠. 너희 페류나들이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동생 몫인 것을 알면서 개수작 부리는 것이 욕심이지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시어머니 모시려 하는 것을 욕심 때문이라고 몰아가고 싶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제일 작은 거 받게 되는 막내가 어머니 모시겠다고 하면 고맙다고 하고 도움을 줄 생각을 해야지 막내 몫을 빼앗기 위해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 돌아가시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인간이냐고 했습니다. 너희 페루나들이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를 인간들이니 당장 사라지라고 다시는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도 말라고 했더니 다들 슬금슬금 가더라고요. 남편 형제들 가고 나서 남편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가 하게 만들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내가 시어머니 모실 테니 형제들 내 눈에 안 띄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시술과 치료 잘 받으시고 저희가 모시고 살고 있어요. 동네 양로원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좀 답답하시기는 하지만 아이들과 남편이 산책도 자주 시켜드리고 주말에 한 번씩 시골집에 가서 하루 자고 오기도 합니다. 아주버님들은 어떻게 그런 유상한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저와 남편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땡전 한 푼 받은 것 없어도 자기 부모 늙어서 힘 빠지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자기들은 이미 많은 유산을 받았으면서 막내 몫이 탐이 나서 자기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버님들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페류나들입니다. 시어머니 뵙겠다고 우리 집에 오기만 하라죠. 페류나들이라고 욕 한 바가지 해서 내쫓아 버릴 생각입니다. 정말 욕 나오는 페류나들이네요. 진흙 속에서 진주처럼 빛나는 쓰니님 같은 분 때문에 세상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우세요. 쓰니님 부부뿐만 아니라 자제분들도 복 받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육아휴직 3개월만 하고 아이는 엄마가 보라는 남친과 남친 어머니에게 시원하게 파혼을 선언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친과 저는 얼마 전까지 결혼 얘기가 오가던 커플이었습니다. 저희는 동갑내기로 30대 초반이에요. 상견례 날짜도 잡지 않은 상황이었고 둘이 하나하나 계획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헤어지게 된 것은 남친과 어머님의 어이없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저 혼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확대 해석을 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께서 봐주셨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남친과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집 때문에 대출을 받아 살아야 하니 초기 몇 년간은 빠듯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결혼은 간략하게 하고 맞벌이 하면서 대출금을 갚아나갈 계획이었습니다. 한 달 전쯤 남친 부모님과 식사를 하다가 남친 어머니께서 너희 나이도 있고 하니 아이는 빨리 낳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시더군요. 저도 아이를 빨리 낳고 싶은 마음 간절했어요.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 없이 남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죠.
이래저래 빚 갚느라 아이는 늦게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더니 남친 어머니는 그래도 여자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 한다고 하셔서 남자도 젊어야 아이가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는 상식을 말한 것뿐인데 분위기 싸해지고 그놈의 여자가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군요. 여자가 어쩌고 하시는 남친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당연히 기분 나빴습니다. 차에서 남친에게 이런 것은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를 했는데 남친은 어른들 생각이 다 그렇지 이러면서 우리 결혼하면 굳이 피임하지 말고 생기면 낳자고 하더라고요. 임신하면 일 못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 대출금 갚는 것이 힘들 텐데 그런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냐고 했더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하는 겁니다. 남친 말이 아이 낳기 한 달 전쯤에 휴직하고 아이 낳으면 두세 달 뒤에 복직하고 그 사이에 수당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냐 하더군요. 그럼 아이는 누가 키우냐 했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너 지금 뭔 소리 하니? 하는 표정이었어요. 당연히 제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겠죠. 저는 남친의 생각이 너무 놀라워서 잠깐 생각을 정리하느라 남친이 운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여성 관련 용품을 제작하는 회사라서 복지가 좋기는 해요. 육아휴직도 있고 수당도 나오고 합니다. 남친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말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어떤 상태일지 또 아이를 낳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남친이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 좀 어이가 없었어요. 서운한 마음도 들었고요. 남친에게 나는 임신을 하게 되면 몸 상태에 따라서 휴직을 빨리 할 수도 있고 아이를 낳고 바로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할 마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최소 1년은 내 손으로 돌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1년 반 정도를 내가 일을 못하는 공백기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남친 혼자 커버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갓난아이 때는 내가 휴직 상태여도 남친이 육아와 살림을 도와야 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차를 세우고는 그게 무슨 이기적인 생각이냐고 화를 내더군요. 왜 공백기가 그렇게 길며 왜 그 사이를 자기가 혼자 커버를 해야 하냐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네 회사 여직원들 보면 임신, 출산 몇 번을 봐도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휴직을 하더라고. 그러고도 건강하게 잘만 지내더라고. 일하기 싫고 의지 없는 애들이 아이 핑계 대면서 일 안 하려고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왜 해보지도 않고 벌써 그런 결론을 내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위기에서 말발을 세우는 것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화는 나는데 따지지를 못했어요. 제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카더라 하는 말을 참고해서 한 생각이니 제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주변에 보면 아이 낳고 바로 운동 다닌다는 사람도 있고 몇 년 동안 힘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 정도 얘기를 하고 집에 왔는데 뭔가 미심쩍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니 저는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 출근을 하다가 임신 막달이 되어서나 휴직을 하고 출산 후 3달 정도 뒤에 복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럼 남편이란 사람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남친 말을 오해하고 있는 거겠지 생각하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 후에 남친 어머니와 셋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다른 약속이 있으시다고 해서 셋이서 만나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또 여자가 어쩌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남자이신지 정말 제가 전에 만났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했다고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기 중에 또 아이는 빨리 낳아라 하는 얘기가 나오고 남친과 전에 차에서 했던 얘기와 비슷하게 대화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친에게 그럼 남친과 어머님 얘기대로 한다고 치고 아이는 누가 돌볼 것이냐고 했더니 양가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가능한 분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쉽게 말하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아이는 못 봐준다고 바로 말씀하시더군요. 참고로 남친 어머니는 일 안 하세요. 저희 엄마는 일을 하셔서 어려울 것이라고 했더니 남친은 도우미 쓰면 된다고 쉽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말이 쉽지. 도우미를 쓰면 비용도 비용이고 신경도 쓰이고 할 것이라고 했더니 남친 어머니는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것인데 뭔 말이 그렇게 많냐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 말씀대로 아이를 엄마가 키우는 것이면 아이 어릴 때 엄마가 아이를 마음 편히 키우도록 아빠가 먹여 살리면서 울타리가 되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아들은 그런 것은 싫어서 저에게 육아휴직 최대한 짧게 하라고 하고 아이는 제가 키우는 것이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했죠. 아빠 역할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아빠 소리는 듣고 싶은 이런 철딱서니 없는 사람과 결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들고 계시던 젓가락을 떨어뜨리더군요. 남친 어머니에게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철없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나보고 이기적이라 하더라고. 이런 사람 믿고 누가 결혼하겠냐고 했더니 남친 어머니는 어른 앞에서 허언을 하는 법은 없다고 하더군요. 내 마음 그대로 말한 것이고 여기서 끝이니 어머님과 다시는 뵐 일 없을 것이라고 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친은 며칠 동안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잘못했다 하는데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사과뿐이더라고요. 지금은 자기가 잘못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제멋대로 우기면서 네가 어쩔 건데 할까봐 무서웠어요. 남친과 통화를 하다가 남친은 자기 변명을 하는데 자기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인지 말하면서 제가 오해를 한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남친의 변명을 듣고 저는 마음속에서 남친과는 절대 결혼은 아니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는 결혼관이 차이가 나서 결혼 못하겠다고 했어요. 남친은 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친이 열변을 토하는 동안 딴 생각을 하다가 남친 얘기 끝나고 그래서 난 그게 싫다고. 그래서 결혼 못하겠으니 헤어지자고. 이랬어요. 몇 번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화를 내려게 하길래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마음이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남친 어머니를 보면 답이 나오는 것인데 전에 바로 헤어질 걸 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들은 편하게 집안일 신경 안 쓰고 살아야 하고 며느리는 육아 가사 다 하면서 경제력도 있어야 하고 남친과 남친 어머니의 마인드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말 이기적인 남친네 집안이네요. 쓰니님 말대로 결혼하고 나면 이제 네가 어쩔 건데 이런 식일 것 같습니다. 쓰니님의 결단력 멋지세요.